자, 신성테다테크 가족 여러분들, 자, 지금 주가가 장 마감됐는데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8.9%, 9% 빠졌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성이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검증위에서 또 다시 한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검증위의 연구 검증 결과가 정상적인 결과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너가 뭔데 살펴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8월 달에 어떤 게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에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어떤 논문을 냈었던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긍정적인 어떤 논문을 냈던 과학자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서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그 과학자들을 비판하고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논문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검증 결과와 연구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검증의 방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네가 어떤 해외 과학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몰랐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검증의 연구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좀 볼 거고, 저는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주가 좀 더 빠지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6,500원짜리까지는 다운사이드 열려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래꼬리 정확하게 여기 달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음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나와줘야 된다. 왜? Why? 내일 9월 1일 최초 판단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수년에서 판단할 건데 투자 위험을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근데 46,500원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그리고 47,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 투자 위험에서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투자 위험 해제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빠져주는 게 오히려 좋다. 어차피 검증의 결과는 일시적인 어떤 주가 영향도 밖에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의 내용들은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퀀텀에서는 APL 머티리얼즈의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심사를 받고 있고, 이 심사가 끝나면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표준연구원, 국가기관, 과기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표준연회에 샘플을 넘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검증의 결론은 그냥 검증의 결론일 뿐이다. 초전도체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일시적인 어떤 주가 영향밖에 못 끼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맥점만 딱딱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이 20위까지 올라갔어요. 시사 뉴스 주식 채널 부분 20위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튜브 중에 시사 주식을 다루고 있는 채널이 몇만 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몇만 개. 그 몇만 개 중에 순위가 20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신뢰도를 얻고 있고 공신력을 얻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와 이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에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올려드렸는데, 자, 이쪽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재와 악재를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이 지금 검증에 국내 4곳에서 재현 실험했는데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실험 자체는 간추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험은 8월달 초부터 중순에 있었던 해외 과학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논문만 보고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해본 실험 결과에 불과하다. 그죠? 잘못된 실험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실험. 왜냐? 지금 우리가 몰랐었던 중간중간에 퀀텀에서 논문도 업데이트했고요. 최근에는 특허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했어요. 근데 이 업데이트된 내용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아카이브에 올랐었던 논문들은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고 개발했었던, 연구했었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로 부정적인 결론을 많이 내렸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결론을 검증이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 초기 논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든 것 뿐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8월 달에 많은 해외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그 연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왜 알 수 있을까요? 퀀텀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올려줬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엠바고 걸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퀀텀의 특허 논문을 본다면 8월 23일날 업데이트된 특허 업데이트 내용을 본다면 여기에는 이제 방막 필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막 필름뿐만 아니라 실리콘을 도핑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검증에서 검증한 내용들은 또 반자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퀀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반자성이다, 강자성이다, 이런 논란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그 샘플에서 스키드 장비를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가 보이는지를 검증부터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부터 하고. 그냥 단순히 자성을 보인다? 이렇게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퀀텀도 얘기했어요. 맞아. 자성 보여줘. 반자성 인정해. 강자성 인정해. 자성의 어떤 효과가 나오지만,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서 뭐가 동작된다? 마이스너 효과가 이들 아래에서, 반자성과 강자성 아래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 단순히 이것만 측정해서는 너네는 잘못된 실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검증의 그 대학 연구소는 그냥 여기서 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검증위가 뭡니까? 물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지금 초전도 저운학회에서 대표로 주관해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연구소 기관들을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신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업데이트된 실험 방식들 다 반영을 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 막스 플랑크 팀, 네이처에 올랐었던 이 막스 플랑크 팀의 연구와는 별 차이가 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부산대에서는 논문의 제정 방법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합성된 전구체 조성 비율을 어떤 샘플은 5대6, 두 번째 샘플은 6대6. 그죠? 그냥 자기들 맘대로 약간씩 조절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LK99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위에도 서울대에서는 논문대로 재현시로 만들었으나 LK99과는 다소 다른 결정 구조를 가졌다. 굉장히 좀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LK99 논문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뒤에는 다소 다른 결정 구조를 가졌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LK99과 똑같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험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똑같은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LK99의 샘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물질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화학회가 있어요. 이 화학회는 전 세계 1위에요. ACS라는 화학회인데 미국의 화학 저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칸타 오가와라는 일본 교수이자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이라는 런던 대학에 화학 교수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혼자서 작성한 건 아니고 아론 월시라는 사람과 카스퍼 톨보로그라는 이 과학자, 그죠? 이 사람들도 임페리얼 컬리지 교수와 슈미트 퓨처스의 AI 과학 교수가 함께 참여했던 논문에 이 칸타 오가와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LK99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물질을 이해한 사람이 전 세계에 없다. 퀀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LK99에 접근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퀀텀의 샘플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만들 때마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르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벌써 우리나라 검증에서도 5대5 비율로 만들었다가 6대4 비율로 만들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논문 보고 만들었는데 LK99과는 다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레시피가 있어도 똑같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오가와 칸타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지금 검증에서 만든 샘플은 LK99의 샘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시죠? 실제로 이 합성된 어떤 내용의 화학식만 보더라도 뭔가 달라요. 해외 과학자들과 또 다르고, 그죠? LK99과 또 다르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가 달랐을 때 이 LK99이 초전도적인 어떤 성질을 못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보여줄 수도 있다. 아시죠?
그리고 포항공대에서 만든 이 연구 자료는 보면 이거는 이제 막스 플랑크 팀의 그 결정체와 비슷해요. 왜냐면 포항공대는 단결정체 방식의 연구를 채택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어떤 대학 연구소는 그냥 고체 합성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죠? 어떤 연구소는 단결정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 독일에서 채택한 막스 플랑크 팀의 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웃긴 거는 포항공대에서 선택한 이 방식은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입증이 됐어요. 왜 입증이 됐냐? 이 단결정체 방식은 결국에 만들었을 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납 아파타이트밖에 없어요. 납 인해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퀀텀에서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다. 근데 초전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되지 않은 채 불순물을 제거한 납 인해석 자체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막스 플랑크 팀에서 했던 연구 방식이고요. 실패된 연구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 보시면 약간 자주 색깔의 보라 색깔의 반짝거리는 빛을 띠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이것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검증 2층은 단결정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그 외에 나타나는 현상은 불순물에 의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는 그냥 네이처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발표한 그 결과와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욕이 지금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 있어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금 퀀텀에서 입증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연구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퀀텀에서 업데이트된 논문을 보면 방막 필름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가 맞다. 퀀텀 주장이 나오기 전에 이 네이처에서 실패했던 그 연구를 보면 이 절연체,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 결과물은 그냥 방막 필름에 대한 작업 없이 납 인해석 그 자체만 보고 연구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도핑하는 과정에서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납 인해석에 회색 필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회색 필름의 어떤 방막 필름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작성한 걸 보면은 지금 딱 봐도 필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보라 색깔의 빛깔을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스에서 처음에 어떤 내용들, 방막 필름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로 연구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퀀텀에서 8월 23일 날 특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필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한 채로 막스와 똑같이 연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여러분들. 멍청한 짓. 잘못된 어떤 연구를 한 거죠. 막스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제 8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퀀텀에서 이런 내용들을 안 알려줬어요. 방막 필름의 중요성. 방막 필름이 도핑을 통해서 이 납 인해석을 초전도체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막스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반영해서 연구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실험을 했다는 거는 그냥 눈과 귀를 닫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연구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연구가 아니라 과제죠. 그냥 과제. 지들끼리 대학까지 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검증회에서 나올 만한 내용인 거지도 저는 의심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검증위가 얘기하는 게 여러 연구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시료를 재현해 측정하는 것이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방법.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이 표현 자체도 잘못됐어요. 지금 해외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퀀텀과 동일한 샘플을 만든 곳이 없다. 퀀텀의 LK99을 완벽하게 이해한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왜 할까요? 이렇게 검증이 같은 잘못된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하고 있다. 해외 과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너네 퀀텀과 똑같은 동일한 필름을 만든 곳도 없는데 그렇게 얇은 마이크론 단위의 필름을 만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론을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해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든 LK99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검증위가 이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 해외 논문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나온 내용들, 그죠? 특허 논문이 업데이트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살펴보고, 소피아 대학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본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LK99이라는 이 상온상합 초전도체 물질이 굉장히 생소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납과 구리로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에 대한 조합, 이 물질 안에서 작용되는 어떤 상호작용들, 반응들,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반응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일주일, 이주일 연구한다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불가능하고요. LK99의 속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 흉내내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지금 계속 있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특허가 일단 거절이 됐습니다. 청구항 전항에 대해서 이제 거절이 됐고요. 1항부터 9항까지가 있는데 이 1항부터 9항이 전부 다 거절됐다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별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구체적인 거절 이유, 이 출원의 청구 범위의 청구항 전항이 기재된 발명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는 발명에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권땡땡 교수가 뭐 했어요? 이의제기 신청했어요. 소송 걸었다는 말이에요. 특허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연구에 참여했고 발명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져있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공동 특허자로 등록이 돼야 된다. 이거를 특허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권땡땡 교수가 이번에 처음에 이 LK99의 세상에 밝혔죠. 아카이브 공개 논문 사이트에다가 허락도 없이 올려버렸어요. 김현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는 허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 논문 자체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잘못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김현탁 교수는 논문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권땡땡 교수가. 이것부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은 특허에 자기 이름이 안 올라가겠다고 바로 소송 걸었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에 참여했고 발명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이름이 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소송을 충분히 걸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특허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권영환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공동 발명자인데 이석배 대표가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공동 발명자인 자신으로부터 특허받을 권리의 지분에 대해서 어떤 양도 등의 승계 절차 없이 단독으로 출원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의 제기.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특허 출원인을 공동 발명자 모두로 해야 돼요. 그죠? 권영환 교수를 포함시켜서 공동 발명자 모두로 해야지만 특허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공동 발명자에다가 권영환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를 추가했을 때는 이 특허가 승인이 떨어지고, 만약에 LK99이 국제학술지에 등재가 되고 통과가 되고, 그리고 표준연에서 만약에 이거를 입증하게 된다면 이 특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지분을 공동 발명자들이 균일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검증위의 실험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검증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기존의 잘못된 검증 방식, 그죠? 연구가 잘못된 방식, 샘플도 잘못 만들어졌고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증위의 어떤 연구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도 알고 있어요. 왜냐? 이미 막스 플랑크라든지 네이처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미 견디면서 이 자리를 버텨왔기 때문에 검증위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값이 해외의 부정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거예요. 시장도. 그러면 시장은 이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출 거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지금 특허가 중단이 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지금 공동출원, 이 공동출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은 특허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인 악재로만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데이터테크가 내일부터 뭐예요?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해제 요건을
검토하는, 판단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최초 판단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부합하지 않아야 되는데 1번과 3번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판단일 기준 9월 1일보다 영업일 기준 15일 전, 15일 전이면 8월 8일입니다. 이때부터 계산해서 9월 1일까지 100% 이상 올라가면 투자 위험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는 건데 100% 이하여야지만 해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얼마에서 끝났어요? 48,250원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때 8월 8일의 종가가 23,200원이에요. 자, 보시면 23,200원 8월 8일부터 48,250원 오늘 종가까지 몇 퍼센트예요? 107%죠. 107%. 그러면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빠지면, 그죠? 한 46,500원 정도까지만 살짝만 좀 더 빠지면 투자 위험 해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에서 좀 더 빠지면 오히려 좋다. 세력들이 지금 이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악재성 기사가 나왔을 때 세력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가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좀 더 빠지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 위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세력들 입장에서 얼마나 번거롭고 짜증나냐면 투자 경고와 투자 주의가 있죠. 그죠? 투경, 투자주의. 근데 투자주의와 투자 경고는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투자 위험은 엄청 번거롭습니다. 주가 좀 올라가면은 거래 정지 받죠. 거기다 거래 재개 이후에 또다시 3일 이상 올라가면은 또 거래 정지돼요. 그래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면은 거래 정지 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일단 해제가 되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도 맞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해제되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투자 경고 받더라도 일단 투자 위험은 해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금만 더 밀리면, 그죠? 얼마까지 밀려야 돼요? 딱 요 가격 46,400원 46,400원이 얼마요? 딱 100%예요 여러분들. 딱 100%. 요 밑에서만 살짝 움직여주면, 살짝 조정받으면 딱 베스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정 좀 거쳐준 이후에 APL 머티리얼즈 국제학 술지 제로 뜨면은 바로 날아간다. 세력들이 부담없이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신성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주가 방어를 누군가가 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주가 한번 끌어올린 이후에 쭉 떨궈버리고 있어요. 쭉. 그죠? 이런 종목들만 다시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대 낙폭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를 한번 테마로 끌어올린 종목이 이 안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해준다. 주가 관리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주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완벽한 지금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들, 이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걸로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종지부지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APL 머티리얼즈 논문이에요. 그죠? 이거 논문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엠바고 풀리면은 바로 표준연에다가 샘플 넘겨가지고 진행하면 끝난다고요 여러분들. 샘플까지만 넘겨도 뭐다? 주가 폭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 긍정적 하면서 막 싸우고 검증이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크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검증의 결과가 신성의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계속 나왔어요. 네이처도 나오고 8월 18일부터 해서. 근데도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관리할까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LK99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네이처의 악재가 나와도 순간적으로 뺄지언정 다시 버텨주고. 그죠? 뭐 어디서 연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도 뺄지언정 버텨주고. 이번에 검증에서 부정적인 결과 나왔지만 뺄지언정 버텨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맥점만 오늘도 딱딱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 신속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성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시장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단기 악재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닌 예상 범위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검증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 범위 있었고요. 제가 어제 특허 소송 들어오고 있다. 특허 소송 말씀드렸죠. 권땡땡 교수가 특허 소송 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될 수 있다. 예상 범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그리고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팩트 체크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신속하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전도체를 투자하는 이 테마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호재와 악재가 계속 재료가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언론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귀의 통로가 되어드리고자 제가 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국내에서 나오는 정보들 팩트 체크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텔레그램방에 제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010-7281-4679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선착순 200분께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130장이 다 나가서 지금 70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다 나갈 거라 보여져요.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을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까지 같이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제가 이런 호재의 악재도 정리해서 드리지만 진짜 수혜 종목 4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신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종목이 또 있는데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거의 한 20개 종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20개가 다 진짜일까요? 나머지 16개는 다 가짜라고 봅니다. LK99 초전도체와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엮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세력들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성을 포함한 나머지 3종목까지 총 4종목을 진짜 수혜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얘네들은 그나마 LK99 초전도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신성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엮여 있고요. 그래서 제 취지는 투자해서는 안 될 종목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6개 종목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잘못 물리면 1년이고 5년이고 그대로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혜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댓글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LK99 관련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된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